어느 날 오빠가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얼굴이 아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는 지금껏 공부만 하던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에 우리 집은 항상 풍족한 편이었어요. 그랬기에 오빠와 저는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냥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지 모든 게 특출났었거든요. 그런 오빠는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오빠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나절 동안이나 풀고 또 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냈고 그것에 대해 희열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랬던 오빠였기에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오빠가 여친을 데리고 왔기에 부모님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안에 들어서던 여친을 보고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답니다. 오빠 여친 얼굴이 예뻐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특히나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요. 잡티 하나가 없는 그런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오빠는 피부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병원에서 만났고 서로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고요. 물론 가족들 모두 대환영이었죠. 그동안 공부만 한 오빠가 한눈에 반한 사람이라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빠 여친이 다녀간 뒤 아빠의 표정이 유난히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난 인상이 뭔가 좀 그렇네. 인상이 왜? 관상이 안 좋아 보여? 당신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 맞추잖아. 난 첫 느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좀 쎄한 게 이상한데? 라며 아빠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엄마의 근심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사람 관상을 잘 봤거든요. 그런 아빠의 안목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너 내일 시간 좀 있니? 내일? 딱히 일은 없는데 왜? 그래? 그럼 엄마랑 내일 어디 좀 다녀오자. 괜히 아빠한테 말하면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모랑 같이 가자니 거기서 혹시나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그것도 좀 걱정되고. 왜? 어딜 가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운전기사 하라 그 말인 거지? 그래. 그니까 내일은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어디를 가는지 말은 해줘야지. 네 아빠랑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저기 말이야, 네 오빠랑 네 오빠 여자친구 궁합 좀 볼까 해서 말이야. 궁합?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봤다가 둘이 헤어지라고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보기에 지금 오빠는 여자친구한테 완전 푹 빠져있던데 궁합 안 좋다고 헤어지라고 하면 거품 물걸?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 라고 제가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결국 엄마와 함께 궁합을 보러 갔는데요. 일반 무속인이 아니라 사주와 궁합을 봐주는 그런 철학관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나름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랬기에 저도 귀가 솔깃한 채 듣고 있었어요. 우선 철학관에 가기 전 엄마가 오빠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어서 기본 정보는 가지고 갔기에 그 정보를 철학관 원장님께 건네며 엄마가 물었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남편이 관상이 좀 안 좋다고 말을 해서요. 근데 우리 남편이 관상을 워낙 잘 보는 사람이라 걱정이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관 원장님이 진지하게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노트를 보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래도 사람 관상을 좀 볼 줄 아는 재주가 있네요. 그냥 일반 직장인은 아닌가 봅니다. 네,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뭐가 안 좋은 건가요? 이 여자 사주가 참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사주가 이상하게 나오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둘이 절대 결혼 못해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못하다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 여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구미호한테 홀린 사람 마냥 그러고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여자 얼굴이 보통 예쁜 게 아니죠. 근데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라니요. 그러다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게요? 그 집안 사람이 될 팔자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식 올릴 분위기인데 지금 집 보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상견례까지 잡았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둘이 억지로 뜯어말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라 뭐에 하나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억지로 떼어낸다 한들 일이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우선 그냥 상견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세요. 확실한 건 결혼식장에 절대 둘이 같이 못 들어갑니다. 철학관 원장님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기에 엄마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나왔는데요. 저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여기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면 그럼 한번 믿어봐. 저 원장님 말대로 지금 섣불리 결혼 반대한다 뭐한다 그러면 역효과 날 거 분명해. 오빠가 예전부터 뭐 하나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렸잖아. 그니까 내색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 그런가? 그럼 그냥 기다려야 하나? 엄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 뒤 우리는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날까지 엄마는 가고 싶지 않다며 잔뜩 인상을 썼지만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정식 집에 들어서던 순간 오빠 여친 부모님과 여친만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빠 여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둘째 딸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엄마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어요. 상견례를 하는 내내 오빠 여친 엄마는 첫째 딸 자랑만 늘어났는데요. 엄마의 표정은 이미 넋이 반쯤 나가 있어 보였어요. 오빠 여친 엄마는 말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이 의사는 아니지만 그 병원 의사들이 우리 딸 한번 꼬셔보려고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뭐 이 집 아들만 대박 난 거죠. 우리 큰딸이 이래봬도 다들 미스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보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빠 여친 엄마는 아주 대놓고 첫째 딸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둘째 딸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 그러한 생각밖에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상견례를 끝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오빠에게 피곤 가득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무슨 큰딸 자랑만 그렇게 해대는지 아직도 머리가 울릴 지경이다. 게다가 허세는 왜 그렇게 부려대는지 진짜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더구만. 엄마 그래도 우리 지수가 얼굴이 예쁜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지수 얼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얼굴이라니까. 다 이해해줘야지. 오빠는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여친을 만난다며 다시 나갔고 엄마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저기 말이야. 그 철학관 원장 말만 믿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내가 보기엔 그 철학관 가서 그냥 돈만 날린 것 같아. 엄마도 아까 오빠 표정 봤지? 지금 오빠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꼬리 9개 달린 구미호한테 완전 홀렸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상견례까지 하고 나니까 더 결혼시키기 싫어지지 뭐니. 이러다 둘이 결혼해버리면 어쩌니 그래. 엄마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뒤 엄마는 조바심에 그 철학관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철학관 원장님은 그저 마음 푹 놓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엄마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오빠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친에게 홀릴 대로 홀린 오빠를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몇 달 뒤 우리 오빠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쯤에서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 나름 꼼꼼히 결혼식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그런 괴기한 일은 처음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과 저도 머리 손질과 화장을 위해 아침 일찍 미용실로 가서는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오빠는 오빠 여친과 함께 준비를 한다면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던 엄마의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이 사기꾼 같은 철학관 원장, 그 인간 믿었다가 이게 뭐니 그래? 지들이 좋다고 하는 걸 무슨 수로 뜯어말려.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여야지. 뭘 어쩌겠어. 당신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표정 관리해. 라며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어요. 그렇게 잠시 뒤 우리는 예식장에 도착해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신부 대기실에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됐다. 지금 거기 갔다가 괜히 눈물만 날 것 같아. 그럼 나라도 다녀올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라며 제가 신부 대기실로 향했는데요. 오빠 여친이 신부 화장을 곱게 한 채 앉아 있었어요. 워낙에 얼굴이 예뻤던지라 신부 화장까지 해놓으니 더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오빠가 반할만 하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표정이 많이 얼어있는 듯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방송으로 곧 결혼식이 시작된다고 했기에 우리 모두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오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오빠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넋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신이 난 채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오빠를 보며 긴장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곧 신랑 입장이 있었고 이어서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예쁘다며 박수를 쳤고 말이죠. 주례는 오빠의 대학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평소 오빠가 존경하던 그런 교수님이셨거든요. 잠시 후 주례사를 하던 교수님이 경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혼인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김주원 군에게 묻겠습니다. 김주원 군은 이지수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교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낭독을 하고는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오빠가 넋이 반쯤 나간 사람 마냥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다 놀란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주원 군? 주원아. 교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를 부르다가는 오늘 우리 김주원 군이 결혼식이 처음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주원 군 맹세합니까? 교수님이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물었는데요. 그 순간 오빠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신부 쪽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제일 당황한 분은 교수님으로 교수님이 연신 식은땀을 닦으며 주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수님이 혼비백산한 채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입에서 다시 한번 같은 말이 터져나오면서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신부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당신 누구야? 아니 김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냐니? 자네 신부 지수 아니던가? 신부 엄마가 신랑과 신부 가까이로 다가간 채 사색이 된 채 묻고 있었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엄마니까 하늘에 따라 알아보시겠죠?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지수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네 왜 이러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결혼식부터 하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함세. 제발 부탁하네.
지금 하객들 다 모아놓고 이러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지금 이 와중에 그쪽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기해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오빠가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다들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오빠의 입에서는 놀랄만한 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빠 앞에 서 있던 신부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급히 식장을 빠져나갔고요. 한마디로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부모님도 뒷목을 잡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가 아니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것인지 아빠가 성큼성큼 오빠에게 다가갔는데요. 오빠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묻는 듯 했고 오빠가 뭔가를 짧게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요청하더니 정중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선 신랑 아버지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부분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신부 대신 쌍둥이 여동생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차차 알아볼 생각이나 오늘 결혼식은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며 축의금은 반드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하객들을 향해 허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신 하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셨고 말이죠.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것인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부 엄마는 예식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그래. 그 순간 아빠가 신부 쪽 부모님께 다가가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잘못은 그쪽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파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예식장부터 이런저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니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라고 아빠가 오빠 손을 잡아 끌고는 내려왔고 너무나 놀란 채 우리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이 모든 이야기는 상견 옛날에 오지 않았던 동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오빠 여친이 쌍둥이였다고 했거든요. 오빠가 한동안 말을 안 했었기에 우리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오빠 말로는 둘이 쌍둥이긴 한데 많이 다르다 그렇게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 신랑 신부 화장을 할 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는데요. 신부가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오빠 혼자 준비를 했고 신부는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빠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오빠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요. 그 와중에 오빠가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부 화장이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가 이상하더라고. 우선은 내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부한테 아는 척을 해도 별 반응이 아니지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더래.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뒤에서 지수야 하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그냥 가버리더라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불러도 그랬고 그땐 그저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부인 언니 대신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긴장을 하고 있었겠어. 그랬으니 지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못 알아들었겠지. 거기다 알던 지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친구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그냥 꺼림칙하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도 하객들이 자꾸 오니까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 생각해봐. 결혼식 날 신부가 바뀌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네가 했던 말이었어. 오빠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런 오빠의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고요. 내 말?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네가 신부 대기실에 다녀와서는 나한테 그랬잖아. 오빠, 근데 새언니 얼굴에 잡티가 많았었나? 전에 봤을 때는 잡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생겼나? 화장으로 가리긴 했던데 자세히 보니 보이더라고. 라는 말을 했었잖아. 아, 그거 좀 이상했거든. 그동안 봤을 때는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엄청 맑았었거든. 근데 아까는 화장으로 많이 감춘 그런 기분이 들었어. 암튼 피부가 그전에 봤던 그런 피부가 아닌 건 확실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네 말 듣고 갑자기 퍼즐들이 맞춰주기 시작하더라고. 오늘 아침부터 뭔가가 다 이상했거든. 나도 계속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들 말이랑 네 말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지수 쌍둥이 동생 얼굴에 주근깨가 유난히 많았거든. 그래서 지수 엄마가 쌍둥이 동생보다 지수를 더 예뻐했다고 하더라고. 둘이 똑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지수 얼굴이 더 예쁜 건 사실이니까. 나도 쌍둥이 동생 몇 번 보긴 했는데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화려한 지수랑은 다르게 늘 초췌한 모습이었거든. 오빠는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는 사진 촬영해주는 분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잠깐만 나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신부에게 물었다는데요. 너 지수 아니지? 너 지수 동생이지? 네? 아,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지수잖아.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이해해줄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면 나 지금 결혼식 없고 나가버릴 테니까 빨리 사실대로 말해. 그 순간 쌍둥이 동생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하더랍니다. 저기 형부, 진짜 죄송해요. 사실 언니가 어젯밤에 누구를 좀 만나러 나간다고 급히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제가 결혼식만 진행하려고 했어요. 아니, 어젯밤에 집을 나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사실대로 말하면 나도 해결책을 마련할 테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야 해. 오빠의 말에 쌍둥이 동생이 눈물까지 흘리며 실토를 하더랍니다. 저기 그게 사실 언니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형부 만나고 난 뒤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못 헤어진다고 계속 난리를 쳤어요. 어제도 언니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식장에 와서 깽판 치겠다고 해서 언니가 설득하러 나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고요. 근데 언니랑 그 남자랑은 벌써 헤어졌어요. 그 남자가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말을 듣는 내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결혼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었기에 어찌해야 하나 홀로 고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모든 걸 그냥 눈 감아줄까 하는 생각마저 했다는데요. 아마도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됐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랑 입장을 하면서 부모님과 잠시 눈이 마주치던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난장판이 났던 거였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것인지 신부 가족들이 참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도 문득 생각해보니 상견례 때에도 보이지 않던 신부 동생이 결혼식장에서조차 보이지 않아서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신부네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빠 여친이 울며불며 그 남자랑 깨끗하게 정리했다며 오빠 여친 부모님과 함께 찾아와서 빌어댔지만 오빠는 단호하기만 했는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철학한 원장님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둘이 절대 결혼 못해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될 팔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그 뒤 아빠와 오빠는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큰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도중에 오빠가 정신을 차려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만 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